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네요. 저는 물론 둘째 며느리라 시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이 아니라 부담감은 없습니다. 헌데요, 우리 시아버님 이래도 되나요? 제가 결혼 첫해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제 차로 30분 거리.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저녁 7시에 퇴근을 하는데 솔직히 집안 청소를 하긴 버겁더라고요. 또 핑계를 대자니 신혼도 못 즐기고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서 아무튼 힘든 결혼 첫 해였었죠. 시댁은 바로 옆동이고요. 제가 출근하고 나오면 시아버지 우리 빈집에 와서 놀다 가는 거 있죠. 마땅히 할 일이 없다고 큰손주 즉 형님네 애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TV를 보다가 간다는데 전 솔직히 까마득히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헌데 집에 돌아가 쓰레기통을 비우다 보니 아니 애기 기저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땐 과자 봉지가 나왔지만 남편이 먹었겠지 했는데 뱃속에 들어있는 애기가 버렸을 기저귀는 천부당 만부당이고 도대체 웬 기저귀? 또한 은가한 기저귀가 싱크대 바로 옆 쓰레기통에서 냄새를 풍기며 진동을 할 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다녀가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다녔는데 목욕탕에 속옷빨래 대야 담궈두고 아무튼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더랬어요. 아버님 오시는 거 싫다고 차라리 나 있을 때 오라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다녀가는 게 뭐가 불만이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또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누가 현관문을 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누구세요? 소리쳤더니 글쎄 아버님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때 알몸이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보조키를 채워서 그랬지 그날 망실 다 당할 뻔했어요. 남편은 자영업한다고 9시가 넘어서야 집 밖을 나가는지라 그때 쿨쿨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신혼 초고 아버님이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얼른 비눗물을 대충 닦고 나와 옷을 부랴부랴 걸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 말 이놈하고 아침 운동 나왔다가 이러더니 거실에 턱 앉아 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짜증 왕짜증. 남편을 깨웠더니 남편이 나 몰라 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고 마는 거 있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고 화장하고 부산을 떨었는데 뉴스를 한 20분 보시더니 가야겠다 하고 나가시는데 아버님 가시고 울었어요. 그냥 슬프더라고요. 임신 상태였지만 마구마구 이유 없는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덕분에 실컷 자는 남편이 일어나 전 달래느라 애썼죠. 그날 이후 저희 집 열쇠 돌려받았어요. 핑계는 집계를 분실했다는 이유를 둘러대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남편하고 전쟁을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삐지면 말을 안 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을 않는지라 버릇을 고친다고 가까이 살고 있는 친정집에서 3일째 직장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옷 갈아입을 양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제가 없는 줄 아는 양 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원체 남편은 집안일은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에 TV를 보다가 자고 먹고 했는지 이불이 깔려있고 과자 봉지는 여기저기 양말은 한 짝씩 여기저기. 자기도 사람인지 그곳에선 차마 잘 수 없었던지 지는 침대에서 자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손도 안 대고 저는 출근 준비만 했습니다. 그날은 출근 장소가 회사가 아닌 협력업체라 출근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로 출장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2시간을 늦게 출발하곤 했어요. 왜냐면 협력업체가 제 동기들이 하는 회사였거든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니지, 솔직히 점심 준비였죠. 협력업체 직원들이 교육원 동기생들이라 그렇지 나이는 저보다 적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해서 점심을 넉넉히 준비해서 같이 먹을 양 야채 볶음밥을 하려고 8시가 넘은 시각에 주방에서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라이팬을 달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세요? 시아버님이 서 계시더군요.
깜짝 놀라 엉겁결에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건 까맣게 잊은 채 여전히 큰 손주놈을 안고 계시더군요. 일단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드리자 아버님도 좀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겸연쩍은 얼굴로 들어오시더군요. 시아버님 말, 식용유 사러 왔다가 너무 비싸서 좀 얻으러 왔다. 엥? 웬 식용유? 실은 제가 한 달도 안 돼요. 식용유 큰 걸 친정에서 얻어다 갖다 드렸었거든요. 아마 제가 출근할 줄 알고 지레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건데 제가 있으니 핑계 아닌 핑계를 댄 모양입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싱크대에 있는 먹다 남은 걸 드리려다가 그냥 새 거를 하나 드리면서 전화를 하시지 뭘 가지러 오셨어요. 그것도 애까지 안고서 힘드시게.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겉으로 최대한 상냥한 척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 말,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살림하는 여자가 도대체. 전 집안 청소가 안 돼 있는 것도 생각 못한 채 결국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솔직히 지난 일 있은 후론 저희 집 방문을 삼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헌데 가만 보니 여전하셨던 건가 봐요. 남편이 그 사실을 감추었던 거죠. 전 더욱더 짜증이 났습니다. 아버님을 돌려보낸 후 전 침대방으로 들어와 엉엉 울었습니다. 자는 남편 깨라고 더 크게.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나 왜 우냐며 달래더군요. 아버님 또 다녀가셨노라 했더니 청소나 제대로 해놓지 나만 욕먹게 만드는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하며 남편한테 고함고함을 쳤습니다. 그러고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님 말, 너 이리 앉아봐라. 아니 직장 다니는 것도 좋지만 살림을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그게 어디 집꼬라지니? 네 아버지가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그냥 나오셨다더라. 청소 좀 하고 살아. 와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더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이지 배도 슬슬 나오고 임신한 여성이 직장생활 한다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한테 좀 도와주며 살아라가 아닌 며느리 잡아먹지 못한 시부모님 덕에 전 정말이지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퇴근만 하면 다리가 퉁퉁 붓는 아내를 도와주며 큰일 나는 줄 아시는 우리 시부모님.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얼른 이사 가야지. 시댁이 가까우면 나만 고생하는구나. 아마도 친정엄마가 오셨더라면 청소와 빨래는 다 해주고 가셨을걸요? 딸내미 힘들다고. 그리고 전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하는 게 없네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총각 때처럼 친구들과 카드하면서 새벽 5시 30분이 되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밤새 기다리다 지쳐 결국엔 제가 치미는 화를 누르고 찾아갔더랬어요. 남편이 모이는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담장 사이로 하는 친구 사무실이거든요. 가서 창문으로 보니 남편도 그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더군요. 한참을 보다가 제가 그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나와봐. 그리고는 그 인간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고 혼자 두고 나온 아이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뒤따라 오던지 말던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살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옆동에 살고 계신 시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각이 5시 40분이 지나서였을 거예요. 새벽기도 다녀오신 분들이라 아침 기침을 하셨을 시간이니까 제가 울먹이면서 어머님 잠깐 와주세요. 전 솔직히 결혼 1년 내내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남편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히 제가 혼자일 때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좀 변하겠지 하고 바랬는데 결혼 전엔 친구들 만나는 시간보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친구들 만날 땐 항상 저와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만회하려 했나? 6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람이 왔고 그 뒤로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전 그때 아기 기저귀를 접고 있었습니다. 첫 애라 일회용을 쓰지 않고 제가 힘들었지만 손빨래하는 청기저귀를 사용했거든요. 시어머니 말, 아니 무슨 일 있냐? 그때 전 아직도 잠바와 겉옷 그대로 서있던 남편을 가리키며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헌데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네가 불렀으니 네가 대답해. 날카롭게. 그래서 전 저 사람 지금 들어왔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 아니 남자가 외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안 여자가 꼬치꼬치 따지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건 예상과는 전혀 빗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전 한술 더 떠서 이제껏 노름하다 왔대요, 글쎄. 그러자 시어머니 말, 너 노름 있냐? 아니요. 솔직히 말해봐. 노름해서 돈 잃었어? 아니, 그냥 저 놀았어. 돈은 안 잃었고. 시어머니 말, 야, 너는 신랑이 친구들하고 노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회방을 넣냐? 세상에 여자가 바가닥만 뒤쑤셔서 잘 되는 꼴 내 한 번 못 봤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와, 정말 시어머니지만 어쩜 그리도 매정한 말씀만 하시는지. 그 곁에서 한참을 서 계시던 시아버지, 저더러 한심하다 찌찌. 아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 이건 시아버지가 당신 자식을 야단칠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기저귀만 만지작거렸고요. 두 분 다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는 걸 남편이 진정시켜 돌려보냈고요. 그 다음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쿨쿨 자더군요. 그제서야 전 시부모는 영원한 시부모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일 수밖에요. 솔직히 남편은 삼형제 중에 차남입니다. 그래서 딸이 없는 어머님은 저더러 연애 시절 항상 딸 같다며 얼마나 자상하게 해주셨는데, 헌데 그건 모두 위선이었나 봅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손이 신우는 저희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남편들은 팽개치고 오로지 세상에 저희 남편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둘은 정신적으로 저희 남편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남편이 내려주길 바라죠. 그래서 절대 저희 남편 곁을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로도 떨어질 수가 없나 봅니다. 전 처음에는 비둘기집처럼 단란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누나지만 난 내 남동생을 너무 못 챙겼구나 반성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남편에게 부인은 셋인 것 같습니다. 아니, 둘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의 동지죠. 저희 신우는 저희 남편을 심리적인 애인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아니라 남편이자 애인이자 아버지인 거죠. 시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으니 일찍 여인편도 아니죠. 그런데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나 신우는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릴 정도로 미친 듯이 잔소리했습니다.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신우 남편 앞에서도. 그러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희 남편에게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우이 저희 남편이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하고 친정 근처의 전세로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저 시댁서 2~3분 거리 아파트 사주셔서 시댁 근처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전세 기간이 끝나고 굳이 많은 아파트 내버려두고 저희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 왔었습니다. 그냥 이사 온 것 때문에 집착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좀 먼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신우이 자기가 길길이 날뛰고 이사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왜 이사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자란 동네인데 이 동네가 어때서 이사가냐고. 저한테도 난리를 치길래 그렇게 좋아하시니 여기 사시고 저는 갈 거라고 했죠. 신우이 저랑 무지하게 안 받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니 어디 제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사건건 시비에 결혼 초에는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더군요. 전 그때 그 사람 내 남편의 누나라 내 남편을 봐서 한번 참은 거지, 인간 대 인간이면 정말 나한테 죽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누나라 한번 참는 건 줄 알라고.
너희 누나가 한 번만 더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하면 그땐 정말 너희 누나고 뭐고 없다라고요. 저희 남편 자기 누나지만 무시하라더군요. 저희 신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남편 속옷부터 겉옷까지 사다 줍니다. 저희 신우 남편 돈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우 전업주부이고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 옷 없지 않습니다. 아니 왜 결혼한 남동생 속옷까지 사다 주는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우 저희 남편한테 하루에 3통씩 합니다.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필까봐 전화 확인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신우가 몇 번 전화했나 확인합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지도 따라가겠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애 자기가 본다고. 전 저희 신우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인데 애 맡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 애를 그런 여자한테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저희 신우 최고 진상짓은 지 남편 두고 저희 남편이랑 저희 이사갈 아파트 근처로 지 집 보러 다니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집 보러 다니면 정말로 끝장인 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저한텐 속이고 갔더군요. 휴가까지 내고. 저 정말 그때 신우이가 같이 이사 간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전 그 아파트 사고 나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의 가정을 갖는구나. 시부모님은 교회로 이사 나가신다고 하고 신우는 신우네. 우리는 거리도 떨어진 우리 집에. 그런데 또 같이 이사 간다는 말에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에 널 만나서 내 뜻대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2달 동안 시아버지 유품 정리한다고 저희 신우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랑 저희 얘기는 친정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시댁에는 남편, 신우, 신우 애기, 시어머니 이렇게 살았죠. 저는 친정에서, 신우 남편은 신우 남편네 집에서. 그리고 금요일날 집에 가면 방은 춥다고 저희 애기 저희 남편, 신우 애기 이렇게 5명이 순서도 이렇게 웃기게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2달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같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과 신우는 몸만 결혼한 사람들이지 아직도 정신은 결혼 안 하고 가정도 없는 그런 남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 누나 자꾸 너한테 이렇게 기대고 너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면 매형은 뭐냐고 했더니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아빠 돌아가셨잖아 하더군요. 그래서 너희만 가족이고 매형이랑 나는 고아인 줄 아냐고. 나도 부모님이 있고 나도 내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너희끼리만 어울리고 부모가 한 분이든 2분이든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너희 누나 이사 못 가게 하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는 직장 다니니 누나가 옆에 와 있으면 좋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도 똑같다고. 완전 논리 박약이라고.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도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온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같이 이사 안 가는 길은 정말 2가지밖에 없더군요. 아니 3가지이긴 했지만 하나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 둘째는 신우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이민 간다니 그것, 마지막은 제가 이혼하는 것. 결정적으로 3번을 택하게 된 이유는 남편한테도 얘기했지만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참 결혼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남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마음으로 바라게 됐다는 지금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 지금 남편 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나 정말 친한 친구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얘랑은 사랑이 끝나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얘랑 살면 조금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족관계에 말려들었으며 내가 왜 무모하게 그 사람 가족이 되려 했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라고. 나도 내 가족과 잘 살 테니 우리 그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 불쌍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좀 상식적인 가정이 되자는 건데 저희 남편 자기도 안답니다. 자기 누나랑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집착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계속 얘기해도 안 된답니다.
그냥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으로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양보만 기대해서 미안하고 저희 친정에도 죄송하다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저희 친정에 더욱더 잘하겠다고. 저희 남편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아주 잘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식으로 저희 남편에게 짐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기대는 걸 저희 남편이나 제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3명을 정식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할까요? 이혼밖에 답이 없을까요? 별로 해결할 의지도 제게 없고요. 이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저를 불지를 마음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서 마음속으로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젠 밉지도 남편에게 화가 나지도 않아요. 안 됐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 몫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누어 들어줄 마음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선애가 저희 동네로 이사온 지 1년쯤 됐는데 이사온 이후로 자주 만났거든요. 두 부부끼리요. 동선애는 결혼한 지 2년 됐고 저희는 4년 됐어요. 저 20살 때부터 연애 7년간 하고 결혼한 케이스고 동서는 서방님과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반년 만에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 일화를 적어보려고요. 동서가 애교가 참 많은 편입니다. 그걸 첫눈에 보자마자 알 수 있었고요. 싹싹하고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였어요. 처음 동서를 만나던 날 뭐지?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참 많이 엉겨 붙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생겼다, 몸 좋다, 키 크다. 계속 남편 칭찬 남발. 그러려니 했어요. 사방님도 웃으면서 농담하길래. 두 번째는 명절 때 시댁에서 항상 하룻밤을 자고 갑니다. 동선에도요. 시댁에 울 남편 방이 있고 사방님 방이 따로 있어서 두 부부는 각각의 방에서 자게 되는데요. 잘 시간쯤에 전 씻으러 욕실을 갔어요. 그런데 다 씻고 나와서 방에 들어가니 남편과 동서가 함께 있더군요. 경악했던 건 동서의 잠옷 차림. 원래 평상시 집에서 입는 잠옷이 나시 원피스였나봐요. 잘 때 입는 옷이니 뭘 입어도 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 옷은 좀 여미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도 걸치거나. 속살 훤히 내놓고 아주버님은 남자 아닌가요? 그때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식구라고 해도 벗고 다니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 말에 기분 상했는지 표정이 많이 굳어지긴 하더라고요. 동선애가 이사하고 나서 가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 옆에 남편이 앉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동서는 무조건 외식해서 자리를 잡을 때 제 남편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게 만들어요. 능력도 참 대단하죠? 얘기도 했었어요. 사방님 옆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뭐 어때요 가족끼리? 이러면서 고개를 돌려벌리길래 뻘쭘해서 서방님 옆으로 가 앉았네요. 남편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방님이 얘기를 해도 똑같고요. 가족끼리 누구 옆에 앉으면 어떠냐고. 그리곤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순수 모드죠. 그래도 이때까진 얄밉긴 해도 어리니까 귀엽기도 하고 진짜 순수한 친구네 했어요. 위에 일들도 어리니까 하고 별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느낀 건 지금부터 일들이에요. 동네가 가깝다 보니 서로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 동서는 전업주부고 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일이 밀리면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라 주말 출근이 없고요. 집에 혼자 있어요. 어느 날은 연락 와서 이번 주말에 출근하냐고 묻더군요. 출근하게 됐다고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다가 주말이 됐는데 과장님이 이번 일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 다음 주에 있는 일 좀 손봐달라고 해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둘이서 꽁냥대며 TV 보고 뒹굴고 있는데 누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나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동서였습니다. 전 거실에서 있다가 동서라는 말에 현관으로 나갔는데 동서 표정이 참 당황 플러스 의분 가득한 표정으로 저 있는 줄 모르고 부침개 아주버님 먹을 것만 했다고 부랴부랴 나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예민하게 생각 중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서네가 우리 동네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산을 했습니다. 어렵게 가졌는데 유산돼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시댁을 가도 시댁 식구들 유산에 대해 말 일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생각나게 하면 더 힘들다고. 시댁만 가면 정말 그 집 딸인 양 공주 취급 받았었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더 자상하게 대해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정말 잘 챙겨줘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동서네랑 우리 부부랑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남편 생일이라. 그런데 거기서 자꾸 유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님 불임 되시는 거 아니냐. 아주버님 어떡하냐. 애기 없으면 부부 사이에 금가는 거 금방일 텐데 힘들지만 좀 더 노력해봐라 등등. 웃으면서 대답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그날은 사방님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냐고 우리 부부 앞에서 동서 엄청 뭐라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사방님이 화를 그렇게 내니까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 울고 울고 싶은 건 난데요. 속으로 동서는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길 바라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유산 얘기 꺼내면서 말끝마다 이혼 거리니까요. 그래도 그날 밤에 남편이 참 많이 위로해주고 앞으로 동서랑 가까이 하지 말자 했어요. 서방님도 따로 연락 왔었고요. 그러다가 엊그제 일이 터졌습니다. 동서 안 만난 지 꽤 됐었는데 우리는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간이 있었어요. 그날 일을 잊었는지 어쨌는지 전 동서 보기가 좀 불편했고 어색함이 돌았는데 동서는 아무런 내색 없이 애교를 장착하고 형님 오셨냐고 생글생글 거리더군요. 그러다 저녁 다 먹고 주말이라 부엌에서 동서네랑 한잔 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먼저 주무셨고 넷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도란도란 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남편이랑 서방님 두 형제가 음식 먹을 때 입에 잘 묻혀요. 그때 전 남편 옆에 앉아 있어서 못 봤는데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티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 뒤통수를 잡고 입을 닦아주더라고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전 그 순간 이 여자 사이코인가?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진짜 단호박 같은 사람이라 아무리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이라도 자기 몸에 함부로 손대거나 들이대는 거 보이면 상대방 무한하게 할 만큼 면박을 줍니다. 이때 남편이 좀 빡쳤는지 아이씨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색하며 동서 손을 확 쳐냈어요. 저랑 서방님과 동서 셋 다 당황해서 얼었습니다. 동서가 말 더듬으면서 아주버님 입에 뭐 묻었길래 이러면서 궁시렁대자 남편이 동서 눈도 안 쳐다보면서 사람이 적당해야지 짜증나게 이래버리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서방님 표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동서는 민망했는지 자리에 앉고 저는 동서랑 서방님 얼굴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구이 오징어 던지고 일어나더니 그냥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대리불러 바로 집으로 오고 오자마자 남편이 그동안 쌓아놨던 거 폭발하듯이 쏟아냈어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왔었다고 했고요. 사방님이랑 사이 안 좋을 때 연락하고 남편은 또 동생 와이프고 하니까 얘기 들어주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둘이 만나자고 하고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재수씨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라고 한 게 이제는 아주 기어오른다고 씩씩대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다음날 시부모님 연락 왔었는데 그냥 대충 둘러댔고 지금까지 동서랑 서방님한테는 연락이 없고 어제 남편에게 내 생각일 뿐이지만 동서가 당신은 마음에 두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니 자기도 조금은 그렇게 느꼈는데 설마 했다. 그래도 아닐 거라 생각한다. 다만 동서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주니까 날 너무 쉽게 생각한다. 난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두 번 다신 안 본다. 너한테 막말했을 때도 꼴보기 싫었지만 충분히 반성했겠거니 했더니 사람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본다고 하네요. 전 솔직히 동서가 남편에게 찝쩍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남편은 설마 하는 느낌이 강할 뿐 확신은 못하겠다는데. 이런 동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 걸까요? 명절 때 빼고 안 보면 된다고 하지만 집안에 여자 둘이 들어와서 괜한 두 형제 사이만 멀어지게 되는 것 같고 참 복잡하네요. 동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에게 조언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되어가는 여자예요. 남편과는 저는 10살 차이 나고 직장에서 만나 1년 후 결혼하기로 했고 준비 과정에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당연 시댁이겠죠. 일단 먼저 요약하자면 남편 명의로 된 30평대의 집. 그러나 결혼 전에 자가로 구매를 했지만 혼자 살기엔 큰 집. 시부모님과 결혼 전까지 같이 살기로 했고 같은 아파트에 형의 부부가 살고 있고 그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겠죠. 아무리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한들 당장 날 잡은 것도 아니었는데 집에 놀러가서 밥 먹고 남편 형네 부부랑 같이 밖에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결혼은 시켜야겠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저한테 다들 잘해주시더라고요. 재수씨라고 불러야 하나 이름을 불러야 하나 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현재 형님,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는 정말 좋습니다. 예전과 지금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말입니다. 진짜 요즘 동서지간도 사이 안 좋은 게 많다지만 형님이랑 저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주버님, 시누이 이렇게 세 사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으나 시누이도 저랑 임신 주기가 비슷합니다. 저보다 2, 3주 정도 빠르고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죠. 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시누이 성격이 좀 심하게 별나서 시매부님이 시누이 성격 닮을까봐 애 안 놓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조르고 하기에 시험관을 하게 됐던 거고 시누이 몸이 그리 약해 보이진 않는데 쌍둥이 임신을 하다 보니 당연히 2배로 몸이 무거울 테고 이해하죠. 그런데 시어머니 저한테 항상 그럽니다. 너는 건강하게 임신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렇죠. 시험관으로 임신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30대 후반이 임신하는 노산이랑 20대 초반이 임신하는 거랑 같은가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요약했던 것처럼 같은 아파트에 형 부부가 삽니다. 시어머님은 직장일 하시고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똑같이 성격이 별나고 사회생활 기피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야,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냐? 라고 말하고 자신이 창피함을 느끼면 바로 일 안 합니다. 이 정도예요. 어쨌든 조카들을 저희 결혼 전부터 형네가 맞벌이 부부기에 유치원 다녀오면 어머님 퇴근 시간이랑 비슷하여 어머님이 생활비 받으시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게 자연스레 저한테 넘어오듯 어머님은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형네가 당직이거나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 하면 형님은 친정에 맡긴다고 하는데 시어머님은 볼일 있어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뭐터로 멀리 맡기냐. 얘 집에 있으니까 잠깐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참나 기가 막히죠. 전 임신한 몸인데요. 네,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애들이라 그리 힘들진 않아도 이걸로 놀아달라 저걸로 놀아달라. 애들이 어디 가만히 앉아서 놉니까? 게다가 시누이는 배 아프다고 시댁에 시어머니 호출하고 해서 시모는 걱정된다고 병원 갔다가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전까지 같이 살기로 한 시부모님, 시모 퇴직하실 때까지만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혼 전에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께랑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질 않나. 시누이랑 같은 병원에 같은 의사쌤이고 해서 시누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있고요.
뭐 일단 시험관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잠깐도 못 걸어다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 의사쌤이 그럽디다. 그렇게 힘든 사람이면 입원시키지 집으로 안 보낸다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식 때도 안 왔던 시누이입니다. 그때는 10주는 됐을 텐데요. 초기에 암만 힘들다 해도 차 타고 20분 거리에 예식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서서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랑 시누이는 매일 이런 식입니다. 저는 배 아파서 새벽에 병원 갔다 와도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 끝. 또 조카들 돌보고 주산기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던 의사선생님 말씀을 남편이 전해줘도 똑같고, 같은 집에서 애 보는 것도 자기는 방에 꼭 박혀서 자고, 같은 임산부인 저는 주말도 없이 피곤한데 초기 때부터 계속 애를 봐오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시모한테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당장 부모님이 나갈 능력이 안 되시고 하면 우리가 월세로 작은 아파트라도 이사를 가거나 투룸해서 살겠다. 결혼해서 식모살이 하러 온 줄 아냐. 왜 누나는 방에 있고 얘만 온 집안일을 다 해야 하냐. 누나가 온 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 저희 부부를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다 같은 가족이지 않느냐. 쟤는 몸이 약하다. 그러니 가족끼리 잡음 내지 말고 조용히 살자. 랍니다. 웬 개똥 같은 소리죠? 가족이면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풀어줘야죠. 잡음이라뇨. 진짜 속상해서 출근하는 남편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일주일 지났을까요? 그 일주일 사이에 저랑 신우랑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신우는 그 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씹고 무시하고 그러기에 전 더 이상 말도 안 걸고, 싫으면 싫은 티가 표정에 너무 나타나서 집에서 남편 오기 전까진 웃음도 비추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시모한테 눈치가 보여서 이 집에 어떻게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있는 상황이었고 둘은 방에서 얘기를 했다지만 방문 활짝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니 잘 들리죠. 게다가 시누이는 2달 정도 잘 있어놓고 그 소리 합니다. 어이없게요. 뭐 그런 식으로 시누이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자기 집 갔습니다. 어차피 같은 지역 살아서 자주 오겠지라고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저 때문에 제가 시누이를 쫓아냈다고 남편의 형은 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동생네 집에, 아니 동생네 부부가 살고 있으면 자기가 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모도 그리 걱정되면 시누이 집에서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카들 핑계. 휴. 그렇게 저는 1달 반을 버티다가 아주버니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식들은 저한테 맡기듯 그렇게 자기는 그냥 출근해버리고, 진짜 매일을 울었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가족들이 참 변했다 싶어서요. 왜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가족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당연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자기 아들, 동생한테 제가 내조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건가요? 결혼한 지 3달 만에 아기 포기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은 조금 늦지만 퇴근도 그만큼 늦기에 제가 얼마나 그만큼 힘든지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 몰랐겠죠. 그냥 모두 다 저희 부부를 호구로밖에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같은 며느리로서 제 편에 섰고, 남편이 형한테 어머니는 자꾸 조카들 핑계대면서 여기 계신 거라고 하시니까 형이 모시는 게 맞지 않냐. 내 와이프는 애를 낳고 육아에 신경 쓰라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린 도와줄 사람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누나 애도 태어나면 걔들까지 자연스레 우리 집에 오게 할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 자기가 모시기는 또 싫은지 이리저리 피해가려 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신우 애 봐주는 것 때문에 내년 5월까지 근무인데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명퇴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나가신다고 결혼 전에 말씀하셔놓고 차 산다는 둥 나갈 생각 없어 보이길래 결국엔 알았다. 우리가 1년 나가 살다 오겠다. 그 1년 동안 아버지 땅 팔고 해라. 이 집 살 때 난 예전 집에서 살다가 결혼집 따로 나중에 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사고 나중에 나가겠다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애가 중내산에 그러고 있고 임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 나는 못 본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고 우리 부부한테만 그러지 말고 내일 형이랑 누나만 찾으니 그쪽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부부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한테 돈 얘기하는 것 같고 아주버님도 월 140에서 170 벌어요. 형님은 300에서 400이고요. 집 대출도 형님이 다 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 남편한테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럼 땅 사서 건물 짓자라고 합니다. 자기 돈 모아서 하면 되지 왜 생각도 없는 제 남편에게? 이런 식의 가족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월세 아파트 구해서 날도 다 잡고 준비도 하고 이삿날 3일 남겨놓고 있는 날 신우가 저희 집에 짐 싸서 오더라고요. 남편이 시모한테 우리 나가고 어차피 누나 불러드릴 거 아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라고요. 그러니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 집이라고 해도 저희 부부가 나가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얄밉게 하는 말이 너네 나가 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살지 뭐하러 돈 쓰냐면서 나가서 살아라고요. 근데 정말 얄밉게 하는 말이 너네 나가 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살지 뭐하러 돈 쓰면서 나가서 살아? 라고요. 진짜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미친 소리 한다 진짜. 네 좋다고 나가는 거 아니다. 내 와이프 내 가정 지키려고 나가는 거고 우리 나간다 해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땐 네 짐 하나도 없어야 된다. 한 번만 더 입대봐. 라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2, 3날 겨울옷 이불 결혼사진 빼고 다 가져갔는데 태어날 아기 옷을 제가 안 챙겨와서 남편이랑 다시 갔더니 왜 또 왔어? 라고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못 참겠고 욕은 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저희가 온 게 이상한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반항 아닌 조금 반항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산 지 2주 됐네요. 남편이랑도 안 싸우고 사이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그 전에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지도 못하셨는데 이사하고 나니 오셔서 꾸미는 거 같이 도와주시고 남편도 이제서야 정말 마음 편하다고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요. 이삿날 반찬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신 것 같은데 이틀 틈으로 반찬 핑계로 2번 오시는 시부모님. 후로 3번씩 전화와서 반찬 가져가라는 둥, 우편물 가져가라는 둥 이런 식으로 전화 자주 옵니다. 2주 만에요. 어제도 시댁에 제가 인부 레깅스 몇 개 눕두고 와서 남편이랑 저녁에 잠깐 들렸는데 형네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봐서 숙모 삼촌 그러면서 반기고 너무 이쁘던데 저희가 쓰던 방은 지금 신우가 쓰고 있길래 방 들어가서 남편이랑 옷장에서 레깅스 찾고 있는데 둘째 조카한테 땡땡아 고모방에서 나가라고 해. 쫓아내. 이러면서 장난투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욕이 안 나옵니까? 진짜 욕이 목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모가 반찬 챙겨가라고 하는데 편하긴 편하죠. 챙겨주시면. 그런데 제가 한 것들도 냉장고에 있고 이사 나올 때 챙겨주신 것도 좀 있어서 굳이 가져가봤자 짐만 될 것 같아서 반찬 많다고 그러니까 신우이가 옆에서 나중에 한번 냉장고 털러 가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있어서 굳이 오실 건 없으실 텐데요? 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중에 반찬 다 먹고 올 때는 반찬 또 싹 씻어서 반찬 가져갈 생각하고 통 가져와서 반찬 가져가. 그게 내 10년 결혼생활 노하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한 지 10년째 엄마 반찬 얻어먹고 자랑입니까? 거기서 남편이 속 시원하게 닌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엄마도 그만해줘. 얘 꼴하지 마. 나이 30살이 훌쩍 먹어도 혼자 반찬도 못하고 꼴하지 안 된다. 라고 해줬죠. 속 시원하죠 참. 시모는 그것도 버릇인지 저한테도 닭 한 봉지 주시더라고요. 마트에 파는 봉지 포장돼 있는 거요. 주말에 친정엄마 오시면 해달라고 하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반찬할 것을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 시모랑 신우 둘 다 당황해하죠. 아 진짜 제가 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부 무시당하고 개념 없이 그런 이야기하는 시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드네요. 여튼 저희 부부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하시고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길요. 그런데 역시나 이분들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직 신우 아기들을 좀 더 봐주다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이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이렇게 나오실 것을 대비해 두었고요. 정말 안 나가시고 굳이 여기에서 꼭 신우이의 아이들을 키우셔야겠냐고 했더니 무슨 오기 부리듯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1년 사이에도 여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저희는 그냥 어차피 남편 명의로 된 이 집 화가 나서 그냥 팔아버리기로 했고 한 달 전쯤 그 집은 팔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이고 시누이고 저희 부부에게 욕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만요. 저희도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있고 또 그렇다고 고마워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시부모님들은 형님네로 가서 지내시고 시누이는 드디어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 두고 정말 뭐 했던 건지. 어찌 보면 1년간 이날만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얄밉고 도를 지나치는 시누이와 그 시누이 감싸기 바쁜 시부모님들까지. 남편의 속마음이 어쩔지 모르겠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